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러시아 침공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문제 등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전 최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또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국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미한일 3국이 추진하는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반대해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전날에는 북한이 마련한 의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북한의 모든 정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반미 연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선봉에 설 수는 없지만은 반미 전선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이고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 북러 밀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허무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H가 한국에 처음 착륙한 뒤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19일 내외신 취재진을 청주 공군기지로 초청해 날개 길이만 56m, 양쪽 날개에 모두 8개의 엔진이 달려 핵무기 등 다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착륙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에 공개된 B-52H는 지난 17일 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 축하 비행에 참여한 뒤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으며 미한일 공중연합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7공군 공보실장인 레이첼 부이트라고 소령은 이번 B-52H의 에어쇼 참여와 공개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철통 같은 약속을 동맹인 한국과 한국인, 한국 정부에 보여주는 것의 일환이며
미국에서 B-52H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한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네스 윌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관과 스콧 플로이스 미군 7공군사령관과 함께 청주 공군기지를 방문한 한국의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번 B-52H 전략폭격기의 전개는 고도화하는 적의 핵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와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행사에 참석해 미한동맹의 상징 구호로 언급되는 같이 갑시다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함께 자유를 수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18일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의 장병들은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맞대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를 위해 싸웠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먼 전장에서 피를 흘렸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 의장은 특히 같이 갑시다는 우리의 슬로건이 됐으며 지난 70년간 미국과 한국은 함께 자유를 수호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군사적 관계를 넘어 각국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우주, 에너지, 보건, 기후 등 미래의 기회에도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축사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같이 갑시다를 하고 있고 양국 국민이 지금처럼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것의 절대적인 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인권과 관련한 중대 사태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황 대사는 특히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까지 걸고 고된 여정에 나선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는 상황을 목격해 끔찍하고 비통하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사형 등 공포에 직면하게 될 참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공개석상에서 고가의 제품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파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특히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은 통치자금 관리 조직인 당 39호실 등이 관여하며 구입 품목은 평양의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값이 비싼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딸 김주애와 여동생 김여정도 공개석상에서 가격이 수천 달러로 추정되는 디올 외투와 가방을 든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